고시총 진입 신중히 생각하세요. 고시, 공무원 시험, 집에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 시험 열풍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44만 명의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2018년 59만 명이 응시한 수능 다음으로 응시자 수가 많은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면서 사기업에는 평생 직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 만큼 공무원 시험에서 경쟁은 매우 치열해져서 2018년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평균 41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런 치열한 공무원 시험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청운의 꿈을 안고 노량진이나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량진, 신림동 등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고시총 진입 결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1. 학원의 지원을 받기 좋다. 고시촌에서는 학역자를 많이 배출하고 강의를 잘한다는 일타 강사들이 고시총 학원가에서 현장 강의를 합니다. 또한 이들을 추격하는 강사들도 많이 와서 강의해 경쟁이 치열하여 좋은 강의를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촌에서 실강을 듣는 경우 학원 모의고사를 수업 중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량진의 경우 저렴한 응시료를 통해서 학원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주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고, 직접 강사의 해설과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학원 모의고사는 인터넷 강의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 강의 수강에 큰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 2. 이동시간 단축. 고시촌에 거주하는 경우 집과 학원, 독서실과의 거리가 도보로 10에서 15분 내로 이동거리가 짧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데 좋습니다. 따라서 현장 강의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 고시촌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여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독서실도 매우 많아서 거주지 근처에서 공부하기 용이합니다. 장점 3. 공부하기 좋은 환경.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교우 관계를 단절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란 점입니다. 고시촌에 들어가서 수험 준비를 한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친구들은 당신을 부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사교성이 좋아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의 사람들은 고시총 학원가에 거주함으로써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촌에는 각종 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스터디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촌 독서실에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 오프라인 스터디를 모집하기도 하고, 학원에서 강사들이 직접 스터디 신청을 받아 스터디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장점 4. 위화감이 적다. 최근 공무원의 인기가 올라가고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가치가 매우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대기업, 전문직, 고등고시 등에 비해서는 좋은 직업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약간 주눅들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시촌, 특히 노량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시생, 재수생이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생이라는 신분이 자연스럽고 집 근처에서 공부했을 때 가지는 위화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이상을 공부하게 되어 피폐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폐한 생활을 하는 와중에 집 밖을 나가게 되는 경우 일반 사람들과 추레한 공시생의 차림과 비교되어 위화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고시촌에서는 대부분 추레한 공시생인 경우가 많아서 집 밖을 나갈 때에도 추레한 차림대로 편하게 나가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고시촌은 공시생이 생활하기에 가장 편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촌에서의 공부는 어쩌면 그런 단점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점 1.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아무리 고시촌의 물가가 싸지만 한 사람이 따로 주거 공간을 내어 생활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보통 고시촌에서 1년 동안 들어가는 수험 비용은 적게는 1,000에서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1년 동안 투자되는 돈이 1,000에서 2,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 가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우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서울시민 1인당 평균 소득은 2,143만원입니다. 수험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거의 다 투자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용 지출은 웬만한 가정은 감당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부족한 학생이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다른 곳에 쓰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고시촌이 아닌 집에서 공부한 경우 학습을 위한 비용 이외에는 다른 비용 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수험 비용이 고시촌에서의 수험 비용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단점 2. 쉽게 외로워진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매우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실 이것을 노리고 고시촌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시촌에 들어가게 될 때는 혈혈단신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갖기 매우 힘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아지고 말을 하게 되더라도 매우 적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쉽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또한 시험이라는 선발 시스템 자체가 응시생들을 매우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공무원 시험 선발 시스템은 공무원이라는 사회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시험 성적으로 나누어 커트라인 아래에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공무원 사회에 진입 못하게 막아 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회적 관계까지 적어지는 경우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시촌에서는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점 3. 고시촌은 놀기에도 좋다. 고시촌의 젊은 남녀들이 많은 만큼 놀기에도 그만큼 좋습니다. 노량진의 경우 술집, 노래방, 오락실, PC방 등 수험생을 유혹하는 다양한 업소가 영업 중이고 신림동의 경우에도 대학동을 조금만 벗어나면 저렴하게 유흥을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처음 노량진 고시촌에 입성할 때 엄청난 수의 공시생을 마주하면서 느낀 압박감이 며칠 동안 고시촌 생활한 후에는 엄청난 허술하는 안도감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노량진 고시촌 독서실의 놀라운 특징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명 독서실 자리 등록은 다 되어 있지만 독서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많이 없고 독서실에 있어도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독서실에 가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므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공감이 쉽게 형성되어 쉽게 친해지고 같이 놀기에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시촌에는 수험생 커플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수험생 커플 모두 서로 좋은 영향을 주어 합격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험생 간의 연애는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감정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되어 서로 모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험 준비를 망치게 되기 쉽습니다. 단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매우 예민하다.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매우 예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독서실에서는 절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규칙인 경우가 많고 움직이기 위해 조금만 소리를 내도 몇 분 뒤 자리에 조용히 하라는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독서실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압박이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